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경찰이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차명 계좌를 발견하고 이건희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발견된 260개의 차명 계좌는 총 4천억 원 규모로 경찰은 삼성그룹이 차명 계좌를 관리하며 82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하나은행과 부산은행, 광주은행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은행권의 채용비리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설 연휴 이후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채용비리 점검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지역 대리점에 부품 밀어내기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부품 밀어내기에 가담한 현대모비스의 전직 사장과 부사장 등 전직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현대모비스에게는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반건설이 대우건설 인수를 공식 철회했습니다. 호반건설의 인수 포기 결정에는 대우건설의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드러난 3천억 원의 대규모 해외 손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남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장이었습니다. 이전 거래일에 부진을 딛고 오늘 양시장 모두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코스닥 지수는 3% 넘는 강한 탄력으로 마무리가 됐고 또 장중 안에서도 사이드카 발동까지 이어지면서 정말 많은 종목들의 탄력을 받았던 지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 역시나 2,400선을 다시 회복함과 동시에 투자 심리가 다시 회복이 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종목 클린 시간으로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과 시장에 대한 분석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이죠. 목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봉투 선생 이강미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두 분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목요일 저녁 두 분이 이렇게 스튜디오에 든든하게 나와주셨는데, 자, 오늘 장 많은 종목들이 정말 탄력적이었고 상승세도 꽤 컸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등락 비율을 보면은 60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이 상당히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코스피도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수의 흐름이 불안하다고 보는 건 역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불안한 흐름이고요. 그리고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반등이 나오면서 하락하기 때문에 아직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반등을 했지만 아직은 또 마음 놓기는 쉽지 않은 장세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그런 태도 안에서, 투자 심리 안에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랜만에 또 코인 관련된 코인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분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윤학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이 내일 성화를 밝힙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도 내일 올림픽 성화처럼 활활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세 점검 시간에 이 반등이 유지되기 위한 조건과 합리적인 대응 전략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살아난다면 그 안에서 또 유효한 전략 오늘 어윤학 연구원님과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두 분과 인사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종목 클린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요. 포트폴리오 점검과 그리고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저희 쪽에 접수해주신 상담에 대해서 두 분이 또 꼼꼼하게 도와주시니까요. 많은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더욱더 특별하게 내일장이죠. 매주 금요일장 저희가 시간이 마무리되는 대로 두 분을 추첨해서 평택촌놈 아카데미 시청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접수도 해주시고 또 이런 이벤트까지 노려보시면서 다양한 정보와 그리고 기회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5736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넥스턴을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19,790원. 네, 끝자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0416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보성파워텍을 매수가 4,120원에 비중 30%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보성파워텍 오늘장의 흐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보성파워텍 역시 4.17% 상승한 3,00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오늘 워낙 많은 종목들이 탄력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으로 거의 양봉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보성파워텍 최근 추세 좀 먼저 확인할까요? 네, 보성파워텍 종목 오늘 종가 3,000원, 적정주가 6,200원, 비교값 0.48, 절반 정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 1년 동안 5,000원 선에서 적정주가 유지하다가 최근 상승을 하면서 6,000원 좀 돌파를 했습니다. 이 종목 추세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테마에 얽히면서 테마가 있을 때마다 시세가 분출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최근 1월 달에는 중기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 전환을 했고, 하지만 최근 단기적으로 있던 전력 설비 관련해서 정부 정책 이런 쪽에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 그래서 중기는 하락이지만 단기는 상승 추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맞물려 있는 이슈 좀 탄력을 받은 상황이네요. 일단 중기는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지만 이런 앞서서 말씀해 주신 이슈에 비롯해서 단기 상승 추세는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4,0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구가 오늘 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손실권이 좀 꽤 크신 상황인데요.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네, 이 종목은 손절 10% 혹은 마이너스 40% 둘 중에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4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아래보다는 위쪽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지수가 조금 불안해서 그것만 빼고는 전반적인 흐름은 괜찮습니다. 사실 매수는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매수 이후에 조금 그 대응이 잘못된 경우고요. 운이 좀 없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4,120원이면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4,100원이라고 보이는데요. 매수하실 당시를 보면은 매수는 사실 여기서 하셨어요. 11월에 매수를 하신 거죠. 그래서 상승했을 때 수익 구간이 있었는데 조금 욕심을 내신 거죠. 그런데 이 정도 욕심은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인데요. 사실 지금 운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때 대선 테마주로 움직이던 종목인데 그 반기문 총장이 대선 포기를 선언하면서 그 다음날 그 하한가, 점하한가를 가면서 매도할 기회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뉴스 자체가 장이 끝나면서 나왔기 때문에 뭐 도저히 손을 쓸 방법이 없었는데요. 사실 좀 운이 없었던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4월 정도에는 매도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어느 정도 다시 또 재출마에 대한 분위기도 형성이 되고 그런 흐름이어서 미련을 가질 수 있었는데 대선을 앞두고는 어려워졌죠. 그런데 반등이 조금 나왔을 때 정리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반등이 나왔죠.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딱 반등이 나올 때 또 이 분봉을 보고 있다가 매도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매도하기는 힘들지만 이제는 반등이 나오면 조금 적당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손해를 봤던 종목이 본전 근처에 왔는데 매도를 못하고 다시 하락하면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 본전 근처에 와서 꼭 장기간 보유해서 대응 그 매도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주가가 반등을 저점에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다는 건 곧저 그 주가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더 상승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겠죠. 저점에서야 금방 조금만 올라도 상승이 나오는데 그만큼 주가가 높아졌다는 건 추가 상승하려면은 그만큼 에너지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대응을 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또 하락했을 때는 마냥 기다리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대응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장이 좀 불안하죠. 최근에 수소차 테마에도 편입되면서 사실 흐름 자체는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수가 정말 크게 빠지지 않으면은 본전 근처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왔을 때는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 사실 이 한 종목만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종목을 매매를 못하고 시장에서 갈 수 있는 종목을 매매를 못하는 게 기회비용이 상실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도 고려하시고 또 그 본전 근처에 왔을 때 매도를 못하고 다시 하락했을 때 느끼는 상실감이나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서 일단은 근처에 오면은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40%가 되면은 저점을 깨고 다시 내려갑니다. 그때는 현재 테마나 그런 흐름에 상관없이 지수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추세가 완전히 다시 한번 꺾여서 상승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때는 정리를 해주시고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업종이나 종목을 골라서 다시 한번 다른 종목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성파워텍 예전엔 또 대선 테마주로 물려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고 또 히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정말 운이 없다라는 부분이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과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손실 마이너스 10% 또는 40%에 좀 대응을 해보시고 이후에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0771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알파홀딩스를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13,050원에 비중 40% 많이 내려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오늘 알파홀딩스 오늘장 글을 오늘 알파홀딩스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6,9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좀 꽤 컸던 탓인지 투자 주의 환기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된 상황인데요. 네, 상한가 기록했네요. 추세 확인할까요? 네, 일단 이 종목 그 문자 보내주신 그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어찌됐건 지금 수익 중이시니까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하지만 이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적정 주가가 9,200원, 비교값 1.84. 그렇지만 반도체 업종 보다는 일단 뉴스나 테마로 인해서 다른 이슈로 인해서 이게 지금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적정 주가는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재무적인 이슈 때문에 거래가 한동안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이오 관련된 산업을 또 다시 진출을 한다 이러면서 오늘 상한가 간 이유도 어떤 이제 제2의 신라젠이 될 거다라는 어떤 뉴스가 나오고 증권사 레포트 나오고 이러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도 일단 중기 추세보다는 단기 추세 그리고 뉴스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중기 상승, 단기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2의 신라젠이라는 그런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홀딩스 오늘장 꽤 큰 탄력이죠. 이 30% 상한가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매수가가 13,050원이기 때문에 현재는 꽤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에요. 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손실이 조금 있는 거의 그 보합권 근처였는데요. 사실 그 이전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까지 하락했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이었다면은 손절가를 정해드렸어야 할 라인인데 운도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상한가 간 종목을 바로 매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고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 종목을 가지고 가시면서 내일 고점을 찍을 수도 있겠죠. 고점 대비해서 장중에 마이너스 15% 이상 하락하면은 그때는 매도를 일단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동시효과죠. 동시효과에 마이너스 10% 이하라면은 그때도 역시 매도를 하시고 더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뉴스가 나오고 지금 단기적인 흐름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은 기대감이라는 뉴스로 그냥 상승시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종목의 적정 주가나 그런 실적의 흐름이나 그런 걸 따지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주가의 흐름만을 감안해서 대응을 하시자는 거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역시 적합하지 않은 종목이다.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임상일상 끝난 그런 그 제품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그래서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어쨌든 기대감으로 가니까 이런 종목들은 기대감으로 상승했다가 갑자기 또 그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를 하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니까요. 일단은 고점을 찍는 걸 확인하시고 장중에 마이너스 15% 정도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정리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동시호가에 마이너스 10% 이하라면 그때도 역시 매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한 알파홀딩스. 정말 어제장까지라면은 또 다른 전략을 말씀을 해드렸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시작 시 장중에 15% 이상 이 가격대 종가에서 좀 밀린다면은 그때 좀 매도에 대한 관점 좀 바라보시고요. 역시나 종가가 10% 이상 좀 하락한다면은 그 또한 매도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가격대 제대로 눌림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챙겨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주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끝자리 1916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모헨즈를 매수가 7,070원에 비중 30%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손절 여부 여쭤보셨네요. 자, 오늘 모헨즈 같은 경우에는 3.76% 상승한 6,620원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한 번씩 7,000원 중반대를 한 번씩 터치를 했는데 그때 좀 매수를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떻게 보시나요, 추세? 네, 모헨즈 지금 종가 6,620원, 적정주가 8,900원, 비교가 0.74, 소폭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적정주가도 우상향하면서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 살펴보면 원래는 이제 레미콘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다가 정부에서 뭐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로도 이제 편입이 됐고 이러면서 지금 좀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올해 1월에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연속해서 이제 좀 변동폭이 좀 컸지만 그래도 21선 위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면서 단기적으로도 상승 추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헨즈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중기와 단기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7,0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 좀 소폭의 손실 구간이시기도 하고요. 뭐 앞서서 여쭤봤는데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역시 최근에 매수를 하셨겠죠. 아무래도 그 매수가 자체가 따라잡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본전 오면 일단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손절 10% 하셨다가 조금 더 하락하면 저점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과거에 정치 테마주로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역시 지금도 그 테마에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움직임이 나오는 건 역시 새만금 테마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자회사가 새만금 쪽의 기업이라서 그런 흐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좀 움직임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움직임은 가능한데, 역시 가지고 가려면은 저점 매수를 해야겠죠. 그런데 매수가가 좀 좋지 않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7,070원이면은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상승이 나오고 나서 고점에서 조금 조정을 받으니까 따라잡은 흐름입니다. 그런데 매수가 자체가 약간 아쉽습니다. 조금 더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하시고 분할 매수 들어가셨으면 좀 편안해지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30% 매수가 들어가니까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종목은 사실 그렇게 아주 그 단기에 강하게 갈 것 같지도 않지만 단기에 크게 꺾일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하시면은 이런 종목들은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수가 자체는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종목이라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뭐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급등할 수도 있지만 갑자기 또 악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점 매수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매수가는 아쉽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했었어요. 그렇다가 또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주가는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를 했을 때 수익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마냥 상승하면 좋은데 혹시라도 하락했을 때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계속 또 홀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정리를 하셨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전 와서 매도를 하면 좋고요. 아니면은 마이너스 10%의 손절을 하셨다가 더 아래에서 매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상승 시에는 본전에서 좀 처리를 해주시고 하락 시에는 마이너스 10% 손절 가격 내에서 좀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후에 좀 관망을 하시면서 저점 매수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주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다음 주는요, 끝자리 5372님 보내신 문자고요. 넥스트비티를 매수가 2,144원에 비중 30%, 본전 매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셨네요. 자, 오늘 넥스트 BT 같은 경우에는 8% 넘게 상승하면서 2,08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문자 보내셨을 때의 종가, 전일만 해도 종가가 1,925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본전 매도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추세 한번 먼저 확인할까요?
네, 넥스트비티 종목은 오늘 종가가 2,085원, 적정 주가가 2,400원, 비교가 0.87, 거의 지금 근접한 상황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 추세 살펴보면 작년 12월에 중기 상승 추세 전환했고, 그리고 올 1월 들어서 21선 위에서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최근 이제 뭐 급락과 급등이 좀 반복되기는 했지만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와 중기 모두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이고 적정 주가도 좀 비교해서 값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자, 지금 오늘장의 탄력으로 현재 구간에서 넥스트비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왔거든요. 네, 좀 가능할까요? 네, 본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본전이 왔었는데 사실 오늘 매도를 하셨으면 좋았겠죠. 본전에 매도를 하고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 좋은데요. 일단은 본전 매도나 손절 10% 후에 조정 시 재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탄력이 상당히 좋은데 계속 끌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역시 제약업종이 약간 불안해요. 지금 오늘은 셀트리온이 상승하고 제약업종이 전반적으로 강했는데 최근에 셀트리온의 흐름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뭐 거의 40만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20만원, 30만원 아래로 내려와서 20만원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흐름 자체가 급격히 꺾이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반등이 강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제약업종 전반이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정리 후에 확실히 조정 시에 매수를 하자는 거죠. 사실 이 종목은 유통업종인데 하는 일은 제약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기업의 인수가 되면서 제약기업의 바이오 기업의 인수가 되면서 그런 뉴스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그런 흐름은 조금 선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2,144원이니까 여기에요. 오늘도 왔었죠.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내일 장중이라도 반등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본전 오면 일단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한번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매수가가 추격 매수예요. 지금 최근에 급등하니까 따라잡은 흐름이거든요. 5일선보다 훨씬 위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흐름 자체는 좋은데 조금 불안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이렇게 흐름이 있었죠. 사실 최근에 시장에서 뉴스는 이제 나오지만 그 이전에 이미 어느 정도 정보는 이렇게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생각인데 제약업종 자체가 사실 뉴스나 이런 것들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도 움직임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매수가 자체가 불안하고요. 제약업종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확실히 조정받았을 때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하시고요.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시고 조정을 받았을 때 저점에서 매수를 하십시오. 주식은 결국 확률 게임입니다. 고점에서 매수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고요. 저점에서 매수하면은 그만큼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면 훨씬 낫겠죠. 그래서 확실히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하기 위해서 본전이나 마이너스 10%에서 매도를 하시고 조정을 확실히 받으면 그때 한번 다시 접근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거의 매수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좀 대응하셨어도 됐을 것 같다라는 추가적인 의견 드렸는데요. 일단 손절은 마이너스 10% 또는 본전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 그리고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충분히 보이고 있다라는 추가적인 의견까지 저희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5736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넥스턴을 매수가 19,794원에 비중 50% 매도 시점 궁금해 하셨습니다. 자, 오늘 넥스턴 같은 경우에는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13,7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19,000원대 거의 2만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매도 시점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것 같고요. 최근에 같은 가격대에서 머물고 있어서 추세 확인할까요, 먼저? 네, 넥스턴 종목은 적정 주가가 22,800원, 비교가 0.60. 이 종목은 이제 적정 주가도 최근 보면은 2만원대에서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추세를 살펴보면 지금 중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로 지금 보이지만 121선이 하락을 하면서 만들어진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중기 상승 추세라기보다는 역시 중기 추세는 좀 횡보 쪽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 추세는 최근 연속해서 좀 음봉이 나오면서 심지어 오늘 이제 코스닥이 좀 좋은 시장을 좀 보였는데 그럼에도 오늘 음봉 마감했고 그래서 중기는 상승이면서 좀 횡보 그리고 단기는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수 대비해서 각 포함된 종목들의 흐름을 좀 연관지어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코스닥 시장 활황을 이어갔는데도 넥스턴은 오늘 음봉 마감했다라는 점 좀 비교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2만 원대 매수였기 때문에 13,000원대 현재 구간인데요. 자, 여기서 리스크 관리가 좀 중요해 보이네요. 네, 일단 관리에 주력하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은 마이너스 10%에 손절하시고요. 더 하락하면은 마이너스 40%에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비중이 50%라서 사실 마이너스 40% 정도의 손절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 가면은 저점을 깨고 계속 하락해요. 그렇다 보면은 저점이 어디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흐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장기적인 추세는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종목이 특별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있다고 하면은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런데 사업 내용 자체가 약간 애매합니다. 사실 기계장비 업종이고 또 그 전기전자 관련한 그런 업종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매수는 할 만했는데 대응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9,794원이니까 거의 2만 원대예요. 당시에 보면은 매수를 할 수는 있었겠죠.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전에 장기간 상승했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으로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점을 찍고 장기간 상승했던 종목이죠. 이 종목은 거의 2014년부터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당시 가격이 2,500원대죠. 그런데 지금 3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15배 정도 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 정도 상승했던 종목이 고점을 찍고 꺾였는데 저점에서 물론 여기가 저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가격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상승한 종목이 고점을 찍고 하락했을 때는 손절가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을 짧게 하셔야 돼요. 만약 여기서 좀 짧게 손절을 하셨다고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안 생겼죠. 그런데 대응을 잘못하신 겁니다. 계속 홀딩하면서 상승하기만을 기다렸는데 그리고 이렇게 손실을 또 크게 봤던 종목들, 크게 손실이 손실이 40% 정도까지 손실이 났다가 반등이 나왔어요. 이런 종목들은 본전 근처 오면은 매도를 하시자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본전이 오지 않고 또 하락했을 때는 대응이 어렵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흐름도 딱히 강하게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사실 저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길게 보시면은 지금 중기 하락 추세의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그때는 정리를 해주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오면 역시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면은 저점을 깨면은 40%에는 손절을 일단 해주시는 게 낫다는 거죠. 일단은 장기간 하락했던 종목이고 손실을 크게 봤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고점 근처, 본점 근처까지 비슷하게 오면은 마이너스 10%에는 일단 정리를 해주시고요. 네.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선 마이너스 40%까지 하락하면은 그때 역시 정리를 해주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스턴에 대해서 종목에 대한 특성도 좀 꼼꼼하게 도와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반등 시엔 손절 마이너스 10% 혹은 또 계속적으로 내려간다면 40% 이내에서 저점 깨질 시에는 손절 40%까지 좀 열어두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후에는 저점이 깨지면 완전의 추세가 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 잘 지켜서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시청자님은요. 끝자리 6408님 보내신 문자고요. 일진 머티리얼즈를 매수가 36,000원에 비중 30% 전망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는요. 지금 코스피에 속한 종목인데 0.30% 약보합에서 마감이 되면서 33,4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오늘 이 종목 하락했네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가 22,100원으로 비교가 1.51, 소폭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 살펴보면 지금 현재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지금 상승 추세로 나오지만 내일 종가에 따라서 이 중기 추세는 또 하락으로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건 지금 차트상에 나타나는 그런 추세는 중기는 상승 그리고 단기는 하락. 하지만 내일 종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시청자분에게도 중요한 말씀이시고 일진 머티리얼즈를 좀 관심 있게 보실 시청자님들께서도 현재 가격대가 좀 매우 중요하고 내일장의 흐름까지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만
36,000원대 매수하셨기 때문에 현재 구간의 손실 구간이 거의 뭐 한 10% 정도 이내이신 것 같은데, 자, 지금 중요한 가격대인 만큼 대응 전략도 그럼 중요하겠네요. 네, 지금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게 종목도 중요하고요. 지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손절 10%나 본전 매도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매수를 하실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았고요. 추세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수가가 조금 너무 빨랐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36,000원이면 여기에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흐름을 보면은 어쨌든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급락하는 듯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저점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매수를 하셨어요. 사실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조정받은 가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워낙 강하게 좋다고 또 평가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전기차 테마주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도 계속 좋게 나오는 흐름인데, 사실 이 종목은 긴 추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은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했습니다. 짧게 봐도 2016년부터요, 계속해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길게 보면 역시 5,000원대에서부터 45,000원까지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기간 상승한 건 역시 기업 실적이나 이런 전기차 테마에 대한 그런 이슈가 주가에 다 녹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작년 7월에 고점을 돌파한 이후로 고점에서 거의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데, 원인을 보면 역시 전반적으로 수급을 보면은 개인이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점을 강하게 뚫고 가기는 어렵다. 이런 종목은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봐서는 고점을 강하게 뚫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지수나 아니면 종목의 고유한 흐름에 따라서 조정을 확실히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상승하고 고점에 있는 종목, 그리고 또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수가는 너무 애매합니다. 가격적으로 조정이 덜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의 기술적인 흐름도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매수를 하시자는 거죠. 그래서 본전 오면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락하면은 손절 10% 하셨다가 확실하게 더 크게 밀렸을 때 그때 저점을 확인하시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의 매수가가 조금은 애매한 상황이네요. 워낙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한 번에 추세가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 맞춤 전략을 또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내에서 좀 대응을 해보시고 이후 가격대가 확실하게 조정이 됐을 때를 이 종목 좀 기다려보셔라 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3122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안녕하세요. 엠플러스의 매수가 23,300원에 비중 30%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에 엠플러스 먼저 종가 확인합니다. 4.84% 상승한 21,6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엠플러스도 뭐 한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종목 같은데요. 추세라든지 접종 주가 먼저 확인할게요. 네, 엠플러스 종목은 작년 여름에 상장이 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정 주가도 이제 작년 여름 이후부터만 지금 차트에 지금 보이고 있는데 현재 지금 8,100원. 그래서 비교값은 2.67, 약 2배 이상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 살펴보면 121선은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 추세는 지금 알아볼 수는 없지만 차트 모양으로 유추하면은 지금 박스권 횡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추세는 21선을 살짝 돌파했다가 지금은 또 이탈을 해서 21선도 지금 하락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중기와 단기 모두 그냥 박스권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작년 9월에 상장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좀 적정 주가와 그리고 추세를 좀 확인을 해드렸는데요. 길게 보면 박스권 안에 횡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3,0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그렇다면 박스권 상단에서 매수를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응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일단 손절 10% 본전 매도 후에 확실하게 재매수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승하면은 본전을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손절 10%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종목은 신규주죠. 신규주이기 때문에
뚜렷한 추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나 업종 그리고 공모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수는 좀 불안한 흐름이고요. 업종도 지수 때문에 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는 지금 추세고 강하게 뚫고 가는 그런 흐름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공모가는 18,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보다는 조금 높죠. 그리고 역시 매수가가 문제입니다. 매수를 조금 높게 하셨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23,300원이죠. 그래서 23,300원이면 이 정도예요. 사실 조금 낮게 매수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가만히 계시다가 상승하니까 따라잡은 그런 흐름입니다. 저점에서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높이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현물은 매수만 잘하면은 사실 그 다음부터는 대응이 편해집니다. 왜냐하면은 매수를 낮게 했을 때는 상승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수익에 대한 그런 판단 기준만 좀 설정하면 되는 그런 흐름인데 매수를 잘못하면은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비중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가져가고 그렇게 되면은 더 피곤해지겠죠. 어쨌든 매수가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지금 강하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또 지수 흐름에 따라서는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를 감안했을 때는 조금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하시고요. 공모가 근처나 더 아래에서 매수를 하시면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업종이나 이런 흐름 자체는 향후에는 좋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업 자체가 전기차 관련한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무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매수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본전이 왔을 때는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락하면은 지금 그 추세가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수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절하시고 나서 조금 아래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수가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그리고 상승 시에는 본전 매도 후 역시나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으니까요. 시장 흐름과 그리고 주가에 대한 흐름 함께 살펴보시면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클린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다양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는 말씀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담까지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봉투 선생 이강미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실까요? 자, 일단 포트폴리오 만나보려고 했는데, 자, 오늘 포트폴리오를 모두 좀 전략 매도하셨다는, 그 소식을 바로 들었는데요. 그러면 들어봐야 되겠죠? 왜 비우셨나요? 네, 사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이 불안하다. 지난주 목요일 방송에서 최대한 보수적인 대응을 하자 그런 말씀도 드렸었고요. 왜냐하면은 미국 시장의 흐름이 엄청나게 불안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꺾였을 때는 낙폭이 작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불안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번 주에는 화요일 방송에서 포트를 다 정리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에는 물론 추천도 했습니다. 장중에 추천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렇지만 중기로 이렇게 계속 들고 갈 만한 그런 종목들은 지금은 매매하기가 약간 애매한 구간이죠. 사실 오늘 코스닥이 반등이 나오면서 사실 좀 기대감들을 갖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저점을 찍었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양시장의 대표 종목이죠.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의 흐름을 보면 상당히 불안합니다. 삼성전자의 흐름이 상당히 불안하고요.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차트를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코스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약간 반등이 나오려는 흐름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매달려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반등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건 반등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실 지수가 계속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조금씩 반등은 나옵니다. 그런 것에 개의치 마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세를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 하락하면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연동될 수밖에 없겠죠. 코스피가 적당히 조정받고 다시 반등하면은 코스닥이 나름대로 고유한 흐름을 보이겠지만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을 때는 코스닥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의 수급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셀트리온의 수급 흐름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한번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셀트리온을 보시면은 오늘 저도 이게 끝나고 나서 이게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개인이 매수하고 기관이 200만 주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면은 오늘 이 수급 흐름만 봐가지고는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도저히 상승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셀트리온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승을 어떤 그 수급이나 그 고유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단기적인 반등 정도로만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양 시장의 그 대표 종목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의 흐름이 불안하고요.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 그리고 미국 시장은 추세가 거의 무너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안감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인 좀 대응을 이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트를 전부 비운 상태고요. 향후에도 조금 보수적인 그 관점에서 대응을 하다가 정말 그 시장 상황이 다시 좋아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좀 참고를 하신다면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내 종목을 끌고 가고 포트 구성을 해야 될지 시장적인 측면도 잘 고려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유연하게 그리고 현재 구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면서 또 조언 말씀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좀 참고를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포트폴리오는 모두 비어져 있는 상태고 시장 상황에 맞게 또 신규 편입되는 대로 저희가 포트폴리오 함께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 시황적인 측면 오늘 알아봤고요. 이어서 코인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코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코인 관련된 모든 것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그리고 오늘 먼저 코인 관련된 이슈는 어떤 이슈가 떴을까요?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자,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ECB 집행위원이 비트코인은 마케팅 트릭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이어갔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요. 검찰이 암호화폐 미끼 다단계 조직을 적발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ECB 쪽에서 나온 발언이기도 한데 이전에 또 미국 쪽에서 청문회가 이어지면서 그 안에서도 많은 발언이 이어났다고 합니다. 자, 먼저 ECB 집행위원과 그리고 우리 국내 검찰이 다단계 조직을 적발했다는 소식까지 들어볼까요? 예, 먼저 첫 번째 이슈는 같은 날 좀 말이 좀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뭐 비트코인이 좀 트릭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어떤 쪽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아직 규제 조치가 뭐 결정된 건 없다, 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유럽 쪽, 그 EU 뭐 ECB 이쪽에서 적극적인 어떤 규제에 대해서 뭐 발표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있을 그 G20 정상회담에서 이 가상 통화, 암호화폐 가상 통화에 대해서 또 어떤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다단계와 어떤 이런 사기는 굉장히 많이 있어 왔는데 이제 이런 사기가 지금 좀 변모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지금 변질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음력설 지나고 나서 한 2차례 정도 걸쳐가지고 저도 이제 직간접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기도 했는데 어떠한 다단계 또 어떠한 피해, 어떠한 사기 사건이 있고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된 이런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기 관련된 부분, 사건도 많이 연관되어 있어서 이들 사례를 저희 시간 통해서 좀 같이 공유하고 알려드리는 것이 정말 현명한 투자 그리고 좀 피해 없는 리스크 관리가 되는 투자일 것 같으니까요. 저희 시간 다시 한번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청문회 안에서 테더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그날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추가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세 시간에 조금 더 특별한 내용 준비하셨다고 해서 바로 알아볼까요? 네, 안 그래도 이제 방금 지금 MC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에 이제 지수가 이제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제 섣불리 저점을 예측하지 말고 확인을 하고 나서 대응을 하자라고 하면서 그날 자정에 있을 청문회를 좀 살펴보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각의 좀 예상을 뒤엎고 의외로 좀 우호적인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이후에 이제 시장이 좀 현재까지도 좀 반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영국에 있는 바클레이스 뱅크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카드 구매를 이제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또 조금 전에 이제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금 상당히 좀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950만 대까지 지금 상승을 했고, 그리고 현재 또 이제 비트코인 캐시, 이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조금 전에는 약 25% 정도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약 19% 정도까지 이제 또 지금 좀 살짝 내려오기는 했는데, 앞으로 이제 이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이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위주의 좀 주도적인 상승장이 좀 나타나야 됩니다. 과거에 이미 그래 왔었고,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뒤따라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알트코인들의 순환적인 상승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때 다른 알트코인들이 그 비트코인의 조정을 무마시키는 상승이 또 나타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악재성 뉴스가 나왔을 때 시장이 잠깐 출렁이면서 다시 악재를 극복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이 계속 나오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시장에 대한 안정화를 좀 원하는 많은 투자자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위주의 주도의 큰 상승, 뭐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도주가 일단 업종을 이끌어줘야 그 밖에 같은 업종에 관련된 종목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그런 주도적인 큰 상승을 좀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좀 가격 조정 시 알트코인이 좀 받쳐주는 흐름과 그리고 악재 극복 여부에 대한 그런 탄력성까지 세 가지 조건을 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교육할 내용도 궁금한데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 네,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알트코인의 하나인 이제 에이다라는 코인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이다 또는 이제 카르다노라는 이름으로 이제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일단 카르다노는 플랫폼이고 에이다는 카르다노에서 사용이 되는 코인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두 개를 묶어서 같은 개념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르다노 플랫폼은 천재 수학자로 알려진 그 찰스 호스킨스라는 사람이 개발에 참여한 그런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분산형 P2P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모바일 기기용 어떤 최적의 플랫폼을 제공한다라는 특징이 또 있고, 또한 굉장히 이제 해킹에서 자유로운, 해킹에서 안전한 그 하스켈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언어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또 탑재할 예정이고, 이 카르다노 플랫폼에 쓰여진 암호화 알고리즘은 가장 최신의, 가장 난이도가 높은 알고리즘이 또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전자 여권, 뭐 저작권 관련된 그런 쪽으로 이제 다양하게 또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에이다 같은 경우는 카르다노 플랫폼에서 발행을 한 기본 화폐입니다. 그래서 총 630억 에이다가 발행이 됐고, 역시 발행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POS 방식, 채굴형이 아니라 발행입니다. 그래서 1차와 2차는 일본에서 약 200억 개를 이제 발행을 했고, 그리고 3차는 아시아, 4차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발행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이제 본격적인 거래가 된 다음에 약 300배 이상 상승을 했고, 최근에 그 바이스 레이팅스라고 하는 평가기관에서 B- 등급을 주면서 이더리움과 더불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카르다노와 에이다는 현재까지도 이 개발이 진행 중인 그런 이제 코인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에이다 코인이 굉장히 가격이 급등했는가 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개발진 찰스 호스킨스라는 사람이 과거에 비트코인 코어도 개발을 했었고, 그리고 이더리움에 같이 개발에 또 참여를 했다라는 그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스켈 언어라는 것이 함수형 언어인데, 이 언어가 일각에서는 뭐 양자 컴퓨터가 등장을 해도 해킹이 좀 어렵다,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보안성을 갖고 있다라는 특징이 또 이 시세 급등의 또 배경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한 이 카르다노 개발진은 항상 오픈소스 그리고 정기적으로 논문도 발표하고 최신의 기술을 바로바로 도입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일각에서는 뭐 도쿄 올림픽 대비해서 뭐 이 에이다를 이용한 뭐 ATM, 그다음에 뭐 카지노 코인 등등에도 이제 뭐 영향을 준다 이러면서
도쿄에서 이제 에이다를 이용한 ATM 기기가 등장할 예정이다. 이런 뉴스도 나오면서 이 에이다 시세가 좀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최고점 대비는 약 한 5분의 1 정도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런 과거의 시세가 어떠한 이유로 올라갔는지 그거를 좀 참고를 하면서 앞으로 이 에이다와 카르다노가 현재도 지금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떠한 프로젝트를 실제로 만들어 가는지를 좀 참고하면서 이 에이다에 거래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카르다노와 에이다까지 말씀드렸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아무래도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살펴봤던 알트코인들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복기를 하고 각각의 알트코인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핵심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카르다노와 에이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전달을 도와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전에 말씀드렸던 알트코인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클린 시간으로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두 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관심과 기대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양한 정보를 내용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종목 클린 시간으로 1시간 또 여러분들을 찾아갔습니다. 내일은요, 주식 투자의 교과서 정은 대표님과 함께하는 정석 투자 1시간 동안 이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대표님의 트위터를 팔로우 하신다면은 다양한 투자 전략과 그리고 공지사항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트위터 정은 대표님 팔로우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저희가 마친 이후에도 공지사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